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은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또 좋게 나와 버렸는데요. 오늘 저녁 엔비디아가 이제 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재밌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나요, 엔비디아. 증시의 구원투수, 아니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발표죠. 3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4분기 예상까지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GPU가 매진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으며 앞으로 미래의 실적 컨센이 엄청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60%가 더 좋고요.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40%나 더 좋다고 해요.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진짜 반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오랜만에 불장난 한번 저질렀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안 좋은 이야기는 살짝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때문에 쭉 오르고 시작하다가 약간 재미가 없어진다면 요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안 할 수도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66%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동결이 확실시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야? 바로 연준이 있는데요. FOMC 의사록을 봤더니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12월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이걸 빌미로 또 주가를 누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12월이 지나고 내년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거, 결국은 지금보다 이제 내년이 상황이 더 좋다는 거, 요거만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증시를 약간은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만 전자 그리고 73만 닉스. 엔비디아가 증명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조정은 기회다라는 거를 진짜로 증명한 모습인데요. 내년 봄까지는 일단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젠슨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직접 했으며 메모리 제조사와 장기 계약까지 체결. 그 말인즉슨 메모리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반도체 사이클이 안 그래도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인즉슨 삼전 닉스 실적 좋아진다는 거죠. 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관심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중소형주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ETF 등을 찾아봐서 ETF로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15만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내년 봄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비슷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쉬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1월, 12월 길면은 1월까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한 번 더 내년 봄쯤 되면은 꽃이 필 때 되면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CMTX 상장했습니다. 기리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CMTX 배정받으신 기리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오늘 집에 갈 때 붕어빵 하나씩 사드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시가 공정용 실리콘 파츠 전문기업인 CMTX, 그냥 줄여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1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그냥 주주한테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TSMC의 국내 기업 유일 1차 협력사라고 하죠.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하는 에임드바이오와 테라비오 홀딩스 이 두 개 어떤 걸 청약할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임드바이오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 계좌까지 다 땡겨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미쳤죠. 자, 일단 에임드바이오는 ADC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요즘 핫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마지막으로 최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ABL 바이오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기간 2414건,
의무 확약이 무려 74.3%나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아니고 7천억이나 나오는 기업인데 이 정도 데이터는 진짜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미래셋증권에서 진행하는데요. 당연히 청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요건 좀 애매합니다. 세모 하나를 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기간, 그러니까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테라뷰 홀딩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열심히 보는 건 바로 의무 확약이거든요. 하지만 의무 확약이 10%밖에 안 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뜨겁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기릿은 항상 공모주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청약을 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번 한 번은 패스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주라는 게 뭐 정해진 흐름은 없고 안 오를 것 같은 애가 막 갑자기 막 따따블 가기도 하고 따따블 갈 것 같은 애가 조금 오르고 많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친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어쨌든 요 같은 경우는 요즘 공모주로 돈 많이 벌었어 괜찮아 뭐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런 마인드라면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확실한 것만 할란다 그렇다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SCI 편입은 국밥 같은 느낌. MSCI 편입 기업은 확률이 괜찮은 투자법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좋지만 애초에 편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승 흐름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는 그거를 뭐 추세 추종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투자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11월에 편입된 기업은 APR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인데 편입 전까지 우상향 하다가 편입 근처가 되면은 뉴스의 바라라 흐름이 조금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 몇 주간 증시 조정이 있었죠.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닥쳐서 사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된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내년 2월에 편입될 것 같은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ABL 바이오, 키움증권 요 세 개 전부 다 지금 증시의 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페다이스 반도체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간 6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MSCI 편입까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지난주에 너무너무 뜨거웠죠. 이 친구도 지금 보니까 거의 한 7배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가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키움증권 등 증권주는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키움증권도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어제 약속드렸던 아이언2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퇴근하고 아이언2를 열심히 즐겼는데요. 레벨 20인가 뭐 그 정도까지 찍었던 것 같고 한 5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재밌게 했거든요. 같이 한 사람들도 다들 재미있다고 했고요. 오늘 또 당연히 즐길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평가는 조금 가혹한 편입니다. 이렇게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증권사의 뷰 두 가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NH입니다. NH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0만원으로 그냥 유지를 때려버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유지를 했다는 거는 이거 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NH는 아직까지 NC소프트의 실패를 말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곧 구글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 들어올 텐데 만약 상위권이 된다면 우려는 사라질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과 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정반대 예상을 꺼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 긍정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H랑 좀 비슷해요. 일단 실적 나오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NH는 거기서 좋은 면을 본 거죠. 야, 그러다가 좋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30만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골드만은 이거 나쁘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NC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일단은 매도 의견과 목표가 15만 1,000원 완전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아마도 이번 주말이 지날 때쯤 그때 아이온2의 이제 뭐 그런 미래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알테오제 목표가 올라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제 목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목표가를 64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거는 심플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가치에다가 로열치, 추정치 요 두 개를 더해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이 정도면 적당하겠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생산 공장도 생긴다고 하고 키트루다 SC의 미국 및 유럽 출시에 따른 제품 매출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약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삼바, 셀트, SK파팜, 유한양행 이러한 밸류를 참고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이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알테오젠의 질주는 아직도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앱스타인 문서 서명 소식. 자, 미국에서는 앱스타인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뉴스 쑥쑥 넘기시다가 이 타이틀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는 돈을 많이 번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뒤쪽으로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고 2019년 수감 중 의문사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사람이 이러한 성착취를 혼자만 한 게 아니라는 거, 거물들과 함께 교류했다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야 이거 까자, 다 까서 누가 문제인지 한번 밝혀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트럼프는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뭔가 공개되면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요. 하지만 갑자기 오늘 트럼프는 방향을 돌려서 앱스타인 문서 공개 서명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공개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참고로 미국 여론에서는 트럼프가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묵혀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반대로 트럼프는 야, 그 앱스타인 친구들 다 온통 민주당 애들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서가 공개된 다음에 미국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닝 쇼크는 누구? 자, 어제는 우리가 어닝 쇼크 기업을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스피 기업들을 봤었죠. 오늘은 코스닥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심텍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심텍 기업이라는 적혀 있고요. 시가총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는지 나와 있고 컨센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섹터가 적혀 있으니까 읽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리자면 일단 심텍입니다. 지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호실적을 기록했던 심텍이 갑자기 3분기에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저부가 가치의 기판 비중이 확대된 점 그리고 자회사의 적자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텍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AI 메모리 기판 매출 이것 때문에 심텍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하락은 기회다 이러한 얘기가 많았던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JYP입니다. 영업이익 컨센보다 20% 낮은 408억 원을 기록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신보 발매 증가와 신인 대비로 제작비가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은 오랜만에 일 좀 했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었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번 JYP 이제 여돌들의 노래를 듣고 좀 만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내년은 또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젤입니다. 다만 휴젤 같은 경우는 약간 커버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장 전망치를 20%를 하회했고요. 북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 성장했지만 국내와 동남아의 단가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보톡스 맞으러 가면 진짜 너무 싸죠. 특히 국내 보톡스 단가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번들링으로 판매되던 필러까지 매출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휴재는 구설수도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전날에 회장이 이제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흑자 전환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는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일단 적어놨고요. 그리고 기업 이름 SK케미칼 적어놨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적혀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2분기가 적자인데 3분기가 흑자가 됐고 얼마나 흑자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 그래프 있죠. 이걸 어떻게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3분기 영업이익,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럼 4분기인가요? 4분기가 아니라 작년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년 사이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표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은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고 잘만 산다면은 진짜 뭐 몇 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만 흑자 전환을 했다고 무조건 다 사는 것보다는 4분기에도 내년에도 흑자 전환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흑자 폭이 증가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기름들이 직접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2분기 마이너스 10억에서 156억으로 증가했고요. 흑자 전환했죠. 연결 자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했고 적자폭이 축소했으며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 1000억이나 마이너스 1100억이나 적자였는데 4300억 흑자를 냈어요. OLED 시장 중심으로 재편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며 3분기 매출 중 OLED 비중이 65%로 역대 최고치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팔기 시작하니까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 다음으로 한전기술입니다. 원자력 관련 주죠. 마이너스 44에서 플러스 123억으로 증가했고요. 원자로 설계 매출 48%, 그리고 원자력 매출이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 체코 원전 설계 수주가 예상되고 그 말인즉슨 앞으로 실적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 요런 식으로 이쁜 모습, LG 디스플레이 요런 식으로 비슷하죠. 한전기술 요런 식으로 비슷하죠. 다 이런 차트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3개 더 있어요. 3개 더 보자면은 일단 S-OIL입니다. S-OI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2번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제 마진 개선 영향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다음으로 LNF입니다. 2차전지가 흑자 전환하고 있다는 건 기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부터 시작되었고 LNF도 3분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 그리고 3분기 원재료 가격 반등으로 환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유일한 단점은 테슬라향 매출이 높다는 건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2분기 1200억 적자에서 200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노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의료 AI에 관련된 기업이죠.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창립 이래 단일 분기 매출 100억 원까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IL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LNF 차트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뷰노 차트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쁜 차트를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요 6개의 기업은 다음 분기 4분기에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해커줌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